자, 우리가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배당 가능한 금액의 최소 10%를 적립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배당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냐라고 하면 중요한 게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는다라는 걸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을 같이 던져줘요. 던져주고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세요.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요. 분계를 끊으라고 하는 거, 이익준비금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무시하셔야 된다라는 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그거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요거 보실게요. 처분하고 이입 여기서 처음 보시는 게 아마 이입일 거예요. 이입 시험에 냅니다. 세무 1급부터는 네, 처분뿐만 아니라 이입까지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죠. 그림 그렸는데 왜냐면 그림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얘를 분계로 끊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회계에서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이 이 5가지를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가장 큰 개념이죠, 자본동네에서는. 자, 그리고 다시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아직 주총 때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적립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법정적립금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그 법정적립금의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이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가 그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들. 뭐 사업을 확장한다, 아니면 채무를 갚겠다, 뭐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특정 목적으로 우리가 쌓아두는, 의무적으로 쌓아두는 걸 의무적립금이라고 하고 아마 여러분 개정권, 뭐 사업확장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총일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화살표란다. 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일단 주총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배당부터 먼저 할게요. 뭐 현금 배당 드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빼가지고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현금 배당을 드릴게요 라고 할 때 계정과목 뭐 잡혀요? 복습. 계정과목.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이거 배우셨던 회계 1급 때부터 배우셨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또 다른 뭐 유튜브 가셔도 되니까 꼭 보세요, 영상 여러분들. 그거 아니 힘듭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식 배당 있죠.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공짜로. 맞죠? 공짜, 우리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늘어요? 그렇죠. 자본금이 늘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없애서 어디에 넣는 거냐면 주식 배당은 여기 자본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우실 거. 주식 배당은 자본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중에 하나에서 또 다른 자본인 자본금을 넣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현금 배당은 자본이 줄죠. 왜냐하면 미처분 이익이 그냥 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 줄여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현금 배당은 자본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물어봐요. 자본의 뭐 증가가 없는 것, 뭐 자본이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거요. 맞죠? 꼭 잡으시고. 근데 우리가 주총일에 바로 주식 배당을 주는 게 아니죠. 주식 배당만 결의하잖아요. 그럼 주식 배당을 결의할 때 계정과목 뭐 잡혀요?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계정과목 잡히죠. 자, 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미교부 주식배당금 아마 자본조정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잠시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애들이 또 자본조정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마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이 아니라 분계로 배우셨을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익이 쌓여 있는 거 가지고 우리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여가지고 의무적립금으로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당 가능한 금액,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쌓거나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익준비금도 법정 적립금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적립금에 적립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건 전부 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쪽에서 빠져나가니까 얘가 감소하는 거예요. 분계로 따지면. 맞죠? 그리고 나머지 화살표로 가는 쪽이 증가하는 거죠. 되세요? 이렇게? 물론 여기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란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 되셨죠? 자,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임의적립금 있죠? 임의적립금에 뭐 사업확장 적립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법에서 쌓아두라고 한 게 아니라 주주들이 해당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쌓아둔 거예요. 맞죠?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익준비금은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여올 수가 없거든요. 얘가 미처분 이익 배당의 재원이잖아요. 맞죠? 이쪽으로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쌓아둬야 돼요. 알죠? 쌓아둬야 되는데 임의적립금은 그 해당 목적이 달성이 되죠. 우리 회사가 사업 확장을 다 했대요. 그러고도 남아야 한 1,000만 원이. 맞죠? 남으면 다시 여기 배당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에서 허용하거든요. 알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의적립금 1,000만 원이 감소하고 여기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익잉여금의 이입이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는 왜 이입이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은 감소하는 거고요. 임의적립금에서 나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우리로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이입, 이사에서 들어오다. 알죠? 요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화살표만 이해하시면 그 증가 감소는 여러분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림으로 본 거고요. 이제는 분계를 끊어볼게요. 분계. 마찬가지로 이입도 자본의 변화는 없어요. 이입도 똑같죠, 여러분들. 맞죠? 적립이든 이입이든 자본 동리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시죠. 하나하나씩 나눠서 본 거예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분계를 끊는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 끊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태생이죠, 여러분들. 이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니까 얘를 차변으로 감소시키면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우리가 부채로 잡는 게 요게 현금 배당 결의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동의되시겠죠? 눌러보시고.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결의할 때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까죠. 왜냐면 발생주의니까 주총일날 어차피 감소할 걸 알고 있어, 이미. 그렇죠? 미리 감소시키는 거 발생할 거니까 어차피 감소시키고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자본조정이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아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여기까지 분계가. 하지만 우리가 적립금도 쌓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익을 없애가지고 적립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화살표로 보세요. 이거 초록색. 그러면 미처분 이익금이 감소하고 임의적립금이 증가하거나 이익준비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녹색 화살표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줄이고 이익준비금이란 자본 늘리고 사업확장 적립금이고 임의적립금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을 제가 쓴 거예요. 알죠? 이렇게 늘리고 화살표로 이해하셔야 증가 감소가 파악이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입 있죠? 이입은 이 화살표. 자, 이입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입은 임의적립금에서 빠져나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있는 거예요. 임의적립금 자본 감소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면 자본이 증가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렇게 돼야죠. 여기 이입이에요, 이입. 이입은 임의적립금. 개정 과목은 제가 사업확장 적립금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의 감소니까 차변으로 해당 임의적립금 문제에서 언급된 개정 과목 감소시키시고, 그렇죠?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늘겠죠, 여러분 거꾸로. 맞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은요. 잠깐만요. 이거 교재로 할까요? 교재로 하죠,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
여기 있네. 아이고, 이거는 쉬운 거구나. 어디로 가주시냐면 773페이지. 자, 773페이지에 1번에 2번. 자, 회사는 1020번이 되겠죠? 전산세무 1급으로 놓아주시고, 회사 1020번이고요. 문제 1번에 2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지금은 배당 주는 거예요? 배당을 하기로 그 주총에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결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배당, 얘는 미지급 배당금이란 부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3월 10일 날. 3월 10일.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늘려요. 3천만 원만큼. 그 다음에 또 주식 배당 드릴게요 라고 하면 대변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란 또 자본 조정 늘리죠. 예, 이렇게 5천만 원. 그리고 지금은 문제에서 또 친절하게 줬어요.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이라고. 근데 문제 어렵게 내면은 그냥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이렇게 줘요. 했죠. 배당 가능한 금액은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10% 하시면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현금 배당만 하는 거니까 뭐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럼 자본이 늘겠죠,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대변의 이익준비금 금액이
300만 원. 그죠? 그럼 나머지가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얘가 이렇게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8,300만 원 버셨어요. 여기 딱 8,300만 원이죠? 8,300만 원 버셨는데 내가 1년이랄게 1년에 8,300만 원 벌었는데 8천만 원은 내가 막 그 소비욕이 심해가지고 다 쓸 것 같아. 그래서 300만 원은 내가 그 이익준비금이 강제적금이지만 내가 이제 적금 통장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은 8천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아니죠. 8,300만 원이 감소해서 8천만 원은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쓴 거예요. 8천만 원 쓰고 300만 원 은행에 넣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돈은 8,300만 원이 주는 거죠. 8천만 원이 주는 게 아니라 8,300만 원이 줄고 8,300만 원 현금 줄고 8천만 원 정말 리얼 소비한 거고 나머지 300만 원 은행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8,300만 원 감소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논리상. 되시겠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숙제로 낼게요, 여러분들. 분계. 자, 계속 진도 나가면 이건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자, 이거 시험에 가끔 말 문제로 내거든요. 자, 교재는 어디냐면 134페이지죠. 자, 134페이지 맨 아래쪽이에요, 여러분들. 맨 아래쪽이죠. 어차피 오늘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그냥 번호는 안 적어 드릴게요. 번호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자, 보시죠.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 했죠. 근데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게 자본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잖아요. 맞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액면가죠, 여러분들. 자, 그럼 잘 보셔야 될 게 일단 주식 배당부터요. 자, 주식 배당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액면가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주식을 더 배당했다고 여러분들 액면가가 갑자기 5,000원에서 4,00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더 주는 거니까 주식수는 늘어요. 되시겠어요? 주식수 늘고 액면가는 불변. 그러면 발행 주식수 늘었고 액면가 고정이면 자본금 늘겠죠. 맞죠? 하지만 자본은 아까 우리가 그림 봤었지만 불변이죠. 그림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걸로 보시면 돼요. 아까 그림 여러분들 요거 우리 주식 배당에 본지 얘잖아요. 예, 아까 여기 미처분 이익금도 감소하잖아요, 여러분. 얘가 감소해서 자본금이 느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주식 배당은 결론적으로 자본에 영향은 없어요. 알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자본 줄여서 요 자본금이란 자본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조심. 알죠? 그림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설명드릴게요. 무상증자는 뭐 하는 거냐면요. 무상증자는 요럴 때 써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배당을 할 수가 없는 게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준비금 있죠. 자본잉여금. 우리 주주와의 거래에서 여러분 주식 발행했을 때 주발초 같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있잖아요. 자본잉여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있죠. 법정적립금. 걔네들은 배당을 막아놨어요. 배당 못합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가 배당을 할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없애가지고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할 기중에 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게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전자공 시스템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무상증자는 뭐냐면 얘예요. 자본잉여금이나 또는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 있죠. 얘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들을요, 어떻게 할 수가, 얘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더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알죠? 배당은 조총이라 선언하는 거고, 얘는 단기 중에. 알죠? 그럼 자본금이 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회사가 말 그대로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본잉여금의 성격. 그럼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걸 주식을 더 우리가 준다라는 건 무슨 성격이냐면 그만큼 주주한테 환원해 주는 거예요. 무상증자 자체가. 맞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해요. 너희들이 주주와 우리한테 이득 본 걸 주식을 우리한테 더 발행해 줘가지고 줬네. 고맙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주가 뜁니다. 호재, 무조건 호재, 무조건 호재. 알죠? 이익을 여러분들 분배해 주는 거잖아. 미리 얘기하면 우리한테 이득 본 걸. 맞죠? 그리고 회사에 쌓아둔 준비금 있죠. 맞죠? 법에서 쌓아둔 준비금을 해가지고 자본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준비금 자본이죠. 자본이 차변으로 가면 무조건 자본의 감소해요. 그리고 자본에 해당되는 게 오른쪽에 있으면 자본의 무조건 증가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본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무상증자는 자본이 불변인 거예요. 되셨어요? 자본 불변. 대신에 자본금 늘죠? 늘죠? 그 다음에 무상증자도 주식 배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죠? 주식 배당하고 무상증자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알죠? 한 끗 차이. 예. 주식 배당은 이익을 가지고 주는 거고요. 알죠?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이익은 이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회사가 벌어든 이익을 나눠주는 거고 주식 배당은요. 맞죠? 무상증자는 회사가 벌어든 이익 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맞죠? 단순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하고 무상증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죠? 재원이 뭐냐가 다른 것뿐이에요. 얘가 주식 배당 여기가 미처분 이익이 되고, 알죠?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주주와의 거래 말고. 그래서 주식 수는 당연히 주식을 더 나눠주니까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액면 금액은 변하지가 않아요. 주식을 더 발행해줬다고 여러분들 우리 액면가가 5,000원에서 2,500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액면가에 한 2원 됐을 때 2원. 거의 2원? 한 2원 됐었어야 된다고 만약 액면가에 주식을 발행했다고 줄면.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자, 근데 비교하실 게 주식 분할이랑 주식 병합인데요. 요건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이거예요. 그냥 나뉘어져 있는 종이를 찢어져 있는 종이를 붙이냐 아니면은 한 장의 종이를 여러 갈래 찢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식 분할은 뭐냐 이게요. 주식 분할은 뭐냐면 주식 분할 얘예요. 우리 회사가 한 주당 5,000원이에요. 액면가. 알죠? 이게 주식 한 주. 알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분할이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5주로 나누는 거예요. 알죠? 그럼 액면가가 얼마가 될까요?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이게 주식 분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모르셨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 주식의 시가가 한 200 얼마짜리 했던 시절이 있어요. 200 얼마. 한 주당요, 진짜로. 200 얼마. 알죠? 그래서 200 얼마짜리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액면가가 얼마였대? 액면가가 제가 알기로는 500원인가? 액면가가 아마 5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액면가가 500원. 근데 지금 삼성전자 액면가가 100원이거든요. 그럼 500원의 액면가였는데 지금 왜 100원 됐을까요? 5개로 쪼개서 그래요. 그럼 250만 원짜리를 5개로 쪼개면 5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000원하고 똑같이 가죠. 5,000원이잖아요. 맞죠? 대신에 주식 수는 더 늘어나겠죠. 한 주의 주식이 5주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식 분할은 주식 수가 증가해요. 대신에 한 장을 5장으로 나눴으니까 5,000원짜리가 이렇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 금액은 감소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본금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본금 여기다. 자,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액면가. 이렇게. 그러면 발행 주식수는 올라가죠. 한 주가 5주 됐으니까. 근데 그 대신에 액면가는 그만큼 줄어요.
같은 배수만큼.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본금은 불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자본은 당연히 불변. 그럼 자본금이 불변이면 자본도 불변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종이 나눠주는 거니까. 종이를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 아시죠? 그럼 주식병합은 반대예요.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주식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얘는 거꾸로가 되겠죠. 주식수는 거꾸로 줄겠죠? 5주를 한 주로 합치는 거니까. 대신에 1000주로 1000원짜리로 나눠져 있던 걸 우리가 합쳐버리니까 액면가는 늘어요. 그럼 얘는 거꾸로가 되는 거죠. 반대니까 자본금은 영향이 없어요. 알죠? 그냥 분할되어 있는 거 합치는 거니까 자본에 영향 없고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770페이지. 770. 자, 교재 770페이지 5번입니다. 5번. 그럼 몇 번이에요? 답 2번이다, 2번. 2번. 아, 이제 죄송합니다. 맞죠. 자, 보시면 뭐냐면, 일단 죄송해요. 답 몇 번이냐면 3번이 3번. 그죠? 자, 우리가, 왜냐면 자본 총계하고 자본금 같이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배당은 어떻게, 자본은 변함이 없어요, 주식 배당은. 맞죠? 변함이 없지만, 주식을 더 발행해 주는 거니까 자본금은 늘죠. 맞죠? 그래서 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다음 현금 배당 아예 자본 자체가 줄고요. 되시겠나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적립이 얘죠. 아까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립이 얘잖아요, 여러분들. 미처분 이익잉여금 줄여가지고 의무적립금이나 이익준비금 넣는 거 맞죠? 그러면 자본에서 또 다른 자본으로 가니까 자본 불변. 그리고 얘는 자본금으로 안 가죠, 여러분들. 여기 녹색이 녹색. 맞죠? 그래서 자본하고 자본금에 영향 안 줘요. 하지만 주식 배당은 어때요? 주식 배당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맞죠? 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느니까 자본금은 늘어요. 자본은 영향 없지만 이걸 외우시면 머리 터질걸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알죠? 하나하나씩 외우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병합은 뭐예요? 주식 병합은 아까 했던 합치는 거죠. 맞죠? 그럼 주식수는 우리가 적어지지만 그만큼 액면가는 늘어나니까 자본금에 영향 없고 자본 영향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자.